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입니다. 하이. 제목에 써놨듯이 망한 조직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직에 속해 계십니까? 저도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어딘가의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조직은 조직폭력배는 아니죠. 제가 말하는 조직은 보통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월급을 주는 그러한 데를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신들이 속한 조직이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직장인 친구들이나 저도 그렇고 술 한잔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보통 자기 조직에 대해 칭찬을 하기보다는 다 욕을 하죠. 조직이 썩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바로 위에 있는 상사를 예시로 들면서 욕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욕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조직에 대한 욕을 할 때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직에서 있었던 일들, 조직에서 있었던 사건들, 거기서 동료들과 부딪혔던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건 어딜 가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속한 조직이 완전히 망한 썩어버린 조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얘기가 되는 조직들이 있어요. 제가 자세한 예시는 들진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조직이 생각난다면 그 조직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은 보통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익 창출을 위한 조직이죠. 어떤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부차적인 절차들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를 들어서 저는 식당이 제일 예를 들기가 편해가지고 식당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치킨 프랜차이즈의 제일 목표가 뭡니까? 닭을 맛있게 튀겨서 판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게 본질적인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 본질적인 목표 속에서 큰 조직이 되고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칙들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이 비닐에 포장돼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포장을 벗길 때 칼로 벗기면 원육이 손상이 될 수 있으니 꼭 가위로 벗겨라 라는 룰이 생겼어요. 자, 그럼 사실 원육이 손상만 안 되면 칼로 벗기든 가위로 벗기든 자르는 사람만 조심하면 상관이 없어요. 본질은 원육이 손상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런 규칙들이 명문화되면서 이 명문화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페널티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치킨집이 굉장히 잘 돼서 막 여러 지점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본사 직원 중에 한 지점에 대해서 좀 엿을 매기고 싶은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길 가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치킨도 잘 튀기고 룰도 잘 지키고 맛있게 치킨을 깨끗하게 파는 곳인데 이 사장님이 칼로 비닐봉투를 뜯고 있는 거예요. 왜 칼로 비닐봉투를 뜯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일을 해보니 조심만 하면 칼로 뜯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두 부류로 사람이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원칙주의자 부류입니다. 다 됐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두 번째는 본질주의자 부류들입니다. 뭐 별 상관없지 않냐? 뭐 그렇다고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둘 다 일리가 있죠.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은 주의를 주고 왜 가위로 잘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 방지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조직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규칙이 규칙으로서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규칙이 본질을 넘어서요. 규칙이 본질을 이겨요. 치킨을 아무리 맛있게 튀기든 어떻게 장사가 잘 되든 어떠한 장사 마인드가 가지고 있건 이 사장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든 상관없이 칼로 봉지를 뜯는 치킨집은 치킨집 가맹을 할 자격이 없다 라고 본사에서 처벌을 내리게 되면 저는 이 조직은 잘못될 가능성이 꽤나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은 애초에 본질과는 꽤나 먼 규칙이었기 때문이죠. 가끔 칼로 자르다 원육을 손상하는 바보 같은 사장들을 위한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한 조직이 본질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차적인 규칙에 휘둘리는 조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운영 방안 둘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운 운영과 규칙을 중요시하는 철저한
운영의 사이에서 자유로운 운영과 규칙적인 운영, 정말 보수적인 운영과 자유로운 진보적인 운영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원래 조직이 목표하고 있는 바를 얼마나 잘 이루고 있냐라는 평가에 대한 것이겠죠. 물건을 파는 기업이라면 규칙적인 운영을 하건 자유로운 운영을 하건 실적이 잘 나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가 규칙적인 운영을 하건 자유로운 운영을 하건 리더가 생각하는 그 당시의 평가 기준에 맞는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결국은 목적을 얼마나 잘 이룰 수 있느냐입니다. 그럼 조직원들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조직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더 편하기는 합니다. 규칙이 나를 올가매지 않는 분위기가 좋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유롭기만 하다고 해서 그 조직의 사람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규칙적인 곳에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조직 속에 속해 있는 것, 취미 집단 말고 삶의 생계를 위한 집단 속에 속해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곳에서 내 자아를 희생하는 만큼, 내가 그곳에서 노동력으로 일하는 만큼, 내가 불편한 것 이상의 보답이 돌아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 밸런스가 맞춰지면 사람은 거기서 일을 합니다. 제 친구가 회계사거든요. 정말 바쁠 때는 말도 못하게 바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거기서 일을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제가 아는 분들도 밤낮 없이 일을 해요. 왜 안 그만두느냐?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페이일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상응하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면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균열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규칙적인 조직이든 자유로운 조직이든 그 조직원이 자기가 생각하는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면 이탈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탈하게 만드는 대가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자아 실현에 있다. 스스로가 쓸모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스스로가 이 집단에 필요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돈을 많이 준다면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많이 주더라도 난 이 집단에서 필요가 없고 발전할 수 없고 내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있는 것이 너무나 불행하고 이 조직의 목적과 나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월급을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속하든 별 상관없어요. 사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나눌 건 아니고 돈을 통해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면 당연히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가족이 생긴다면 이 둘 중엔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자아의 실현이 가족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복잡한 문제예요. 아무튼 조직은 조직원에게 상응한 대가를 주지 못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무너지느냐? 능력 있는 조직원들이 이탈합니다.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조직원들이 이탈하기 시작해요. 그럼 누구만 남느냐? 그 조직에서 그저 남아서 월급만 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조직은 무너지고 원래 조직이 목적이었던 수익이든 어떤 평가 가치건 그런 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내는 게 목적인 조직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단, 뭐의 차이가 있느냐? 리더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리더가 정말 뛰어나다면 별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뛰어난 리더는 그 사람의 인성이나 조직의 분위기를 넘어서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만 있다면 자아실현의 동기가 될 뿐더러 여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돈이라는 가치도 실현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미친 리더가 존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리더가 생각하던 방식으로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험한 거는 인간이라는 것은 언제든 무조건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급속도로 무너져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배신당하는 리더들도 꽤나 많다는 겁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쫙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건 수익 집단과 회사나 뭐 이런 경영 조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대부분.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그 조직 집단 자체가 필요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남아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공기업 같은 곳들도 있고요. 공기업과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자신이 했던 퍼포먼스가 바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서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완전 극상위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분석해 볼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정당한 값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조직에서 일한다면 적어도 몸이라도 좀 편해야 되는데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적게 받는다. 아니면 내 자아 실현을 할 기회조차 없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공기업은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9급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갑자기 뭐 6급, 5급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그 자리에서 맡은 바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선호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정성, 평생 직장이라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른 건데 요즘 MZ세대들이 공무원 안 하려고 한다고 하죠. 그리고 조직의 일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저도 따지고 보면 MZ세대기는 해요. 근데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나 얘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워라밸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워라밸 따지면서 그냥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하는 애들은 MZ세대를 막론하고 그냥 덜 떨어진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냥 그런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세대론을 거기다 대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보다 요즘 젊은 20, 30대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자아 성취예요.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일을 해봤는데 이것이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자아 성취하고 싶은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려고 해요. 생각보다 거기서 돈은 1순위는 아닙니다. 1순위까지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자아 성취예요. 두 번째가 돈이에요. 세 번째가 워라밸이에요. 만약에 진짜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워라밸 신경 쓰지 않는 20, 30대들 많습니다. 아무튼 결국 썩는 조직은 만약에 자본 구조가 들어간 조직이라면 썩다 썩으면 무너져요. 왜냐하면 썩으면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수익이 안 나오고 망하기 때문에. 근데 그 조직 자체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그 조직의 목적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집단이 있다면 거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조직이 아무리 망했어도 그 조직을 억지로 지탱하고 비전과 책임감으로 지탱하고 있는 5%, 10%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분명히 존재해요. 반박하지 마세요. 그냥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여요. 분명히 보여요. 규칙과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냥 그 조직이 나를 필요로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적이 흐려진 조직이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돈도 얼마 안 주고 워라밸도 안 지켜지면 결국에는 그 조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남아야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자아 성취인데 내가 자아 성취를 여기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내 능력이 여기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조직에는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조직은 목적을 스스로 평가하는 체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의 이 조직의 목적에 굉장히 공감하고 열정과 지식을 내 능력을 헌신할 정말 2, 3%의 사람들이 남아요. 그럼에도 남아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남아있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제가 남아야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 세상이 망하고 있지 않는 거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늘 갈려서 소모되다가 슬프게 끝납니다. 대부분. 그 조직의 꼭대기로 가지도 못해요. 그럼 그 조직의 꼭대기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가위로 자르려면 가위로 자르고 별 모양으로 자르려면 별 모양으로 자르고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거기에 대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에게 별 모양이면 별 모양, 가위면 가위. 그냥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갑니다. 그런 조직들은. 사실상 그런 조직들은 자정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 아까 말했죠. 리더가 뛰어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고. 근데 뛰어난 사람이 리더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루트가 막혀버렸으니까 그럼 그 조직은 굉장히 슬퍼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막 설명을 했지만, 제가 느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의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직은 지금 당신이 말한 그 쓰레기 같은 조직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망하지 않고 잘 되는데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은 선과 악으로 판단되진 않기 때문이죠. 잘 된다고 선이 아니고 못 된다고 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장기적으로 완전히 썩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면 결국엔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 악한 방법이, 불합리하고 좀 악한 방법이 빠른 성취를 이끄는 데는 좋기는 해요. 제가 생각해도 가스라이팅하고 사람 갈고 갈아넣고. 근데 사실 그거는 재밌게도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있고 법이라는 게 그나마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조직 안에서 자아 성취가 목적일지 돈이 목적일지 무엇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책임감을 그럼에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만 유독 돈이라고 대답을 한대요. 다른 나라들은 가족, 친구, 자기의 행복, 취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돈이 나의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 사회가 슬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오늘은 조직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조직은 안녕한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지 않은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시길. 빠이.